30대 수요들한테 엄청나게 영끌 유도했었죠. 제가 30대 수요들이 영끌할 때가 끝물이고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영끌이 무너질 만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번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영끌에서 서울 산 사람 2030 평균 7.3억에 빚이 4.2억이다. 몇 퍼센트예요? 저 정도면 빚이 57.5%다. 미친 거 아니에요. 투기 과열지구 40%까지 제한했는데 LTV, DSR 다 40%로 제한하면 뭐예요? 영끌해가지고 딴 데서 신용, 2금융, 3금융, 캐피탈, 무슨 뱅크, P2P 이런 거 다 되도 않는 것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고 사고 있다.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가죠. 저금리니까 어쩌고저쩌고 난리치지 마요. 2018년, 2019년 그때쯤에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1금융에서 빌리는 게 쌀까요? 아니면 지금 금리 0.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금융에서 빌리는 게 쌀까요? 저금리니까 빌려서 집 사라? 미친 소리예요. 그 영끌이란 뭐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나의 약자죠. 이것을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1금융은 기본, 2, 3금융도 가고, 마통 가고, 신용대출 가고, 지인 찬스 쓰고, 가족 찬스 쓰고, 전세대출까지도 끌어모으고, 뭐 이런 짓거리, 별짓거리 다 한다. P2P나 사채까지도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유도하는 기자들은 나중에 진짜로 다 잡아가야 됩니다. 진짜 사회의 악이고 많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죽여버린 유명한 쓰레기들이다. 나라 망친 짓 많이 했다. 자, 왜 무너질까요? 영끌의 기준이 뭘까요? 뭐 물어보시죠. 불이인입니다 하면서 큰 대출을 안고 가는 거라 연수입의 7.5배. 영끌은 아니죠. 월급의 약 40%, 상환금액 월급의 약 40%.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담대, 신용대출, 보험대출, 청약통장대출, 보험 같은 데서도 빼가지고 대출 받죠. 모자라면 차도 팔고 돌반지까지는 팔아야 되고 점점 들어가고 있죠. 퇴직금 중간정산 비 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쯤 영끌하면은 진짜 미친 거예요. 저쯤 되면 도박에 미친 거죠.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도박이다. 판돈만 커지고 있는데 이 판돈에 부으면은 내가 딸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날리는 거다. 거기서 파산하면 올인이죠, 올인. 보면 어때요? 지난 8월부터 코픽스 사상 최저였는데 주담대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 더 내린다에 베팅했죠? 영끌족들 막 베팅하면서 계속 산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상승세 본격화. 금리 동반 상승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저거 8월에 저기서 떴어요. 코픽스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죠. 금리 보면 어때요? 주담대 금리. 은행연합회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8월에서 9월 될 때 조금 떨어졌다가 10월에 올랐다.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 안 오른 데가 없죠. 주담대 금리 쭉쭉 오르고 있죠. 신용대출은 이미 오르고 있었죠.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여기 우리만 좀 특별하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 농협은행 같은 경우 조금 떨어졌다가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지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보여드렸죠. 기준금리 떨어지면은 은행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게 예금은 90% 이상이 고정금리이고 대출은 5, 60%가 변동금리다. 그러니까 예금 안 한다. 지금 예금할 때가 아니다. 아니 고정금리예요. 그 전에 예금 통장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그 고정금리 쓰면 돼요. 대출 5, 60%가 변동금리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면은 빌리기 좋지만 올라가면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아까 영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들어오는 돈 의식 빼고 나머지 다 대출 갚는 데 들어가고 세금, 이자 갚는 거, 원리금 갚는 거 이런 데 다 비소비 지출로 나가는 게 영끌이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가요.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거품 확대 경고했다. 연준에서. 자, 우리나라 금리 낮춘 이유 뭐예요? 아니 부동산 작게 떼놓고 뭘 금리를 이렇게 낮춰요? 왜 낮춘 거예요? 미국에서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죠. 근데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그랬었죠. 23년까지? 그런데 금리 인상 서두를 수도 있다. 과도한 위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더 크니까 부동산 감독기구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금리 왜 한 거예요? 저금리로 유동성을 늘려서 이 돈이 소비로 들어가서 실물 경제를 살린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금리니까 유동성을 통해서 소비 안 하고 다 자산시장에 때려박고 있다. 거품으로 돌아오고 있죠. 현 상황은 요거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될 경우는 지속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를 연준이 모를 리가 없죠. 1929년에 경제 대공황 왔었죠. 이때 미국 주가 미쳤었죠. 실물 경제는 안 그런데 주가는 미쳤었다.
주가는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수출이 감소하니까 계속 과잉 생산되고 그러면서 실물 경제는 죽어가는데 주가만 계속 오르다 결국 경제 대공황이 터졌죠.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9월에 리먼 터졌죠. 거품 경제의 위험은 2번이나 터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가고 이 꼬라지 나고 있으니까 저금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더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을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서두를 수도 있다고 언질이 나왔어요. 벌써. 언제까지 저금리 생각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바젤3 그러면서 건전성은 뭐 무늬만 남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지금 BIS 비율 어때요? 시행했는데 떨어졌어요 다. 물론 BIS 비율의 기준이 이거보단 낮죠. 그렇다고 요거 넘었다고 만족할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아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한 은행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은행은 뜨는 건데 세계적으로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겠어요? 다 이 모양인데. 9월 말 바젤3 시행 앞둔 금융지주 여기 어디 있어요? 신한, 우리, KB, 그 다음에 DGB, BNK, 농협, 수협 이런 데들 대부분 1금융권이죠. 앞서 6월 시행한 데 광주 전북, 산업기업 이런 데들은 더욱 대출을 옥죄할 수밖에 없죠. BIS 비율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나머지는 22년에 시행되죠. 그럼 그쪽 가서 빌리면 되겠는데요? 아니 그쪽은 관리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순차적 도입 들어가서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줄였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 줄였어요. 14도 되겠네? 개소리 하지 말고 이건 기업대출 가운데예요. 가계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췄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낮췄다는 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덜 위험하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기준이 바뀌었고 그렇다면은 굳이 가게에 비싸게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연초에 예대율이 조정됐었죠. 신예대율 연초에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올리고 기업대출 위험 가중치를 낮췄다. 이 얘기 나왔죠. 가게에 돈 빌려주는 거 웬만하면 점점 더 자제할 것이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9월에 터졌어야 되는데 왜 안 터졌어요? 대출 갚는 것을 9월에 터지지 않도록 3월로 연장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년 3월에 또 엄청나게 한번 터질 수 있죠. 원래 이번에 9월에 작살날 뻔했어요. 근데 경제 완전히 무너질까봐 일단은 두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 받아서 어디다 써요? 대부분.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주담대에 2, 3금융까지 가가지고 주택 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먼저 대출 규제 들어가고 은행권에서 예대율 조정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젤3 도입되면서 이제는 코픽스가 떨어질 때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등의 행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나가서 영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거 사다리 놓아준답시고 대출 규제 다시 초이노믹스 때처럼 풀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리먼 브라더스처럼 터져요. BIS 비율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왜 터졌게요? 바젤1 때문에 은행이 금리 올려가지고 급하게 회수 들어갔잖아요. 8%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6%대라서 LTV 말도 안 되게 빌려주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대출 많이 나오는 상가로 가고 대출 많이 나오는 지산으로 가고 이딴 이야기 하는 언론들 미친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인간들이죠. 거기다가 대출 금리 올리고 그럼에도 아직도 영끌 이야기 하고 있다. DSR 핀셋 규제 들어간다고 했죠. DSR 40% 돼야 되는데 요거 2금융 3금융 막 이런 데 가서 안 한다. LTV도 그랬었죠. LTV 2금융 도입됐죠. 지금 왜 억제하는지도 모르고 돈 벌 때다 하고 하다가 리먼처럼 다 터질 수도 있어요.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 과열뿐만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도 시가 9억 원 기준을 시가 6억 원으로 내린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확대해야 된다. 가계부채를 안 빌리게 하는 핵심은 주택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까지 연끌해서 막 빌릴 수 있는 2, 3금융에 뭐 P2P에 이런 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개인 간의 금융 이런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까지는 다 관리해야죠. 저축은행, 캐피탈, 혹은 뭐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까지 다 관리해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관리해야지. DSR 문의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확실하게 해줘야 잡히지. 지금 전세가 폭등, 전세자금 대출 증가 해가지고 전세가가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말도 안 되는 호도긴 한데 잡아야 되긴 하겠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게 대부분이 갭투기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죠. 자이든 타이든. 전세 스와핑처럼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 때문에 타이로 나의 전세금이 투기에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전세 자금 대출을 억제해야죠. 지금
전세 풍기에 폭증하던 전세자금 대출도 멈췄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췄죠. 10월 아직 안 끝났지만 16일 기준이지만 어쨌든 거의 별로 안 늘었죠. 요 추세에 비하면. 그러니까 전세 풍기 때문에 멈췄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전세 풍기 때문에 자금 대출이 멈춰요? 거래량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왜 멈춘 거예요 이거? 은행권에서 대출을 규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멈춘 거죠. 10월에 거래량 줄었을까요? 엄청나게 작년보다? 전월세 거래량?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매 거래량 지금 이미 작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가지 금융 규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영끌하는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팔아먹을 시기가 되느냐?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팔아먹을 시기도 아니다. 지금 작살났죠. 최대치에 비해서. 물론 9, 10월은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작살나고 있죠. 이미 수요의 매수 심리가 멈췄는데 근데 여기서 앞으로 투기 수요는 이미 거의 망했죠. 다주택 투기 수요는 8%에서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더 이상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은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든가 무주택 갭투기 하든가 두 개 남았는데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 무주택 갭투기요? 도구나 카우나 할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싶은 시기에 못 팔죠. 갭투기 지금 무주택 갭투기 쉽게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없다. 지금도 영끌 무너지는 소리 나오고 있죠. 저희 댓글 달아주셨는데 31cm 금매 연락 오고 있는데 국민카드 1300만원 못 갚아서 압류당해 있네요. 대출 8억 금매 나온 거 이야기하고 있죠. 가격 뭐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 지금 낮추고 있다. 금매 나오고 있죠. 영끌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권 상황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결론 경제 위기로 인해서 수입은 감소하죠. 은행권에서 이자는 올리고 있다. 그리고 반 이상은 변동금리죠. 앞으로 더 풀어줄까요? 더 세게 잴 거죠. 가계부채 폭등했고 BIS 비율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만큼 한 사람들 이제 다 끝났어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앞으로 영끌에서 집 사야 돼요. 저 말에 아직도 넘어가서 왜 30대들만 늘어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야만 30대면 앞으로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어요.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의 수십 년의 인생을 날리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